엑소시스트, 악마와 영적 사투를 벌이는 가톨릭 수사의 활약상을 다룬 영화를 소개해드린다. 1970년대 할리우드에서 최고 히트작 중 한 편이 엑소시스트이다. 1973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시즌에 공개된 윌리엄 프리드킨의 이 작품은 예수의 목사이자 고대 유물학자인 랭카스터 메린 막스 폰 시도우이 북부 이라크의 한 유적지 발굴을 지휘하다가 악마의 형상이 새겨진 유물을 발견한다. 이것은 그 후 메린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공포의 전조가 된 그를 시종 괴롭히는 원인이 된다. 장면은 바뀌어 미국 조지타운의 한 평화스런 집안 전경을 보여준다. 이 집에 살고 있는 12세 된 리걸린다 블레어. 여배우 크리스 맥니엘 엘렌 버스틴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는 외동딸이다. 10대 또래의 천진난만하고 평화스런 외모를 갖고 있던 리건은 어느 날부터 악령에 홀려 자살을 시도하는 등 예측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른다. 크리스는 예수의 소속 목사 다미엔 카라스 제이슨 밀러에게 종교의 힘을 통한 치료를 요청한다. 리건의 정신 상태를 1차 검진한 다미엔은 그녀가 악마의 농간에 빠져 있다는 심증을 갖고 교단 지도부에게 악령을 퇴치할 수 있는 종교 의식을 치를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을 한다. 교단에서는 어린 소녀를 괴롭히는 악령을 몰아내기 위한 종교 의식을 위해 메린과 다미엔을 파견한다. 하지만 종교 의식 도중 메린은 악령의 엄청난 괴력에 휘말려 심장마비로 쇼크사 당한다. 홀로 남은 카라스도 악령에 맞서 고군분투하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엄청난 괴력에 때밀려 소녀의 방 창밖으로 몸이 튕겨져 나가 직사하고 만다. 12세 소녀가 사탄의 음울함을 느끼게 해주는 후음을 내뱉는가 하면 푸른 액체를 토해내고 목을 360도 회전하면서 흉측한 모습을 보여주거나 십자가상으로 자위를 하듯 자신의 중요 부분을 마구 찌르는 극히 외설스럽고 종교의 위력을 조롱하는 듯한 장면 등은 이전 할리우드 영화에서는 시도된 적이 없는 파격적인 장면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영화 공개 직후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해 심지어 소련의 정부 기관지 이스베스티아 등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은 종교의 역할을 무참히 조롱하는 듯한 소재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는 비평가들의 비평문을 일제히 게재한다. 대다수 관객들은 사탄의 존재를 공포스런 존재로 부각시킨 이 영화에 대해 열광적인 호응을 보냈다. 미국 각지에서는 영화를 관람하고 나온 관객들의 기행이 신문 사회면을 장식한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악마를 처단하겠다는 중년 남자의 난동이 보도됐고 흑인 빈민들의 집단 거주 지역인 할렘에서는 목사가 이웃 주민에게 약을 먹인 뒤 사탄 몰아내기 의식을 하다가 저지당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런 소동 속에 1974년 3월 미국에서만 600만 장의 티켓이 팔려나가면서 엑소시스트는 전 세계 흥행 시장으로 무당 현상, 더 엑소시스트, 피노민을 전파시킬 채비를 하고 있음을 짐작시켜 주었다. 1971년 작가 윌리엄 피터 블래티가 소설로 발표하면서 문단의 숱한 찬반 양론을 불러일으킨 심령 소설 엑소시스트는 1973년부터는 극장가로 다시 한번 엑소시스트 신드롬을 재현시킨 것이다. 흥행 열기가 가열화되면서 제작사는 영화 내용의 진위를 묻는 관객들의 문의를 대거받게 된다. 워너 브라더스는 1949년 8월에 영화 내용과 매우 흡사한 사건이 발생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공개해 흥행 열기에 불을 붙인다. 영화사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워싱턴에 있는 지방 신문에서는 메릴랜드 마운트 레이니어에 거주하고 있는 10대 소년이 악령에 홀려 고충을 겪다가 엑소시즘 의식을 통해 악령에서 벗어났다는 뉴스가 보도됐었다는 사실을 공개한다. 신문사에서는 후속 취재를 통해 이 소년이 전혀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중얼거렸고 가슴 등 신체 주요 부분에 해독이 안 되는 여러 문자와 심벌이 새겨져 있었다고 공개했다. 이때 미국 사회에서는 구소련이 근원지가 되고 있는 공산주의 세력이 나오며 기승을 부리는 것에 대해 상당한 위기감과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급기야 산업 현장에서는 사회주의 이념에 빠진 노동자들이 노사, 분규를 주도하는 것에 대한 뉴스가 신문 사회면을 장식했다. 이러한 두려움이 악령에 걸려든 소년 이야기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됐다는 사회 심리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조지타운 대학생이었던 문학 청년 윌리엄 피터 블래티는 보도, 뉴스를 접하면서 초자연적인 상태의 악이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퇴치할 수 있는 선도 병존하고 있음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20년 뒤 정체불명의 타자와 의사소통을 한다는 초자연적인 내용을 소재로 한 원작 엑소시스트를 발표하게 됐다는 창작 후일담을 공개했다. 브레티는 소설 초입부에 악령이 현대 사회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는 장문의 선언문을 기술하고 있다. 이런 설정은 악마가 기독교에 대해 대결을 선언했음을 알려주는 사례라고 풀이해 주었다. 1969년 연말 베트남에 파병된 미군 병사들이 마이 라이 지역에서 무고한 베트남 주민들을 대량 학살하는 만행을 자행한다. 이 사실이 은밀하게 알려지자 미국의 보험업계에서는 죽은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위한 보험 개발을 통해 미국 군사 당국으로부터 막대한 보험금 차익을 챙긴다. 이 사실은 뉴스위크 1969년 연말 결산호를 통해 베트남에서 전쟁을 수행 중인 일부 미국 부대원들이 베트남 주민 1만 명을 학살한 공적을 인정받아 집단 포상을 받는 등 무차별적인 사륙을 자행했다는 혐의가 포착되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한다. 뉴스를 접한 블래티는 전쟁이라는 상황이 전달해주고 있는 극과 극의 현상을 알게 됐다고 한다. 이런 이면의 모습은 그가 창작 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한다. 1963년 11월 22일 월남전에 미군의 참전 정책을 실행했던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한다. 후에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어린 소년 레이건이 조지타운 교회 묘지에 있는 케네디 묘소를 참배하는 스틸 사진을 보고 블래티는 미국이 자행한 원죄를 생각하게 됐다고 한다. 엑소시스트에서 악령에 홀리는 소녀의 이름을 리건이라고 한 것은 이때 느낀 감정을 담은 배역 이름이었다는 것을 짐작시켜 주었다. 블래티가 인간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악의 존재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독일 신문기자 출신 이론가 허버트 하그가 출간했던 악이요. 안녕이라는 저작물을 읽고 감명을 받은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고 한다. 1972년 11월에는 로마 추기경인 바울 6세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처럼 만연된 악령이 존재하고 있으며 가톨릭은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는 교서를 발표한다. 이런 조치는 후에 엑소시스트 제작이 본격화됐을 때 예수의 소속 목사 윌리엄 오말레와 토마스 버밍햄이 흔쾌히 사탄의 실체와 이를 치유해 가는 과정에 대한 학술적 자문을 해주게 된다. 영화 촬영이 마무리되고 일반 공개를 앞두고 심의를 받을 당시 종교에 대한 불경스런 대사와 어린아이를 성적 대상으로 유린하는 장면 때문에 17세 이하 청소년들의 관람을 제한하는 R등급을 받게 된다. 관객을 제한하는 이러한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화 공개 직후 여러 파문이 벌어진다. 저명한 프로테스탄트 전도사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종교적인 모독으로 가득 찬 영화라는 비난을 가한다. 이런 가운데 가톨릭 뉴스는 여러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엑소시스트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영화라며 외형적인 대사 표현이나 이미지 영상에서 보여준 과도한 표현 너머에 있는 영화적 메시지를 연구해야 할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작품성은 인정하는 기사를 게재한다. 엑소시스트는 1970년대 당시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종교, 문화계를 뒤흔들 만한 충격을 던져주게 된다. 인간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는 악의 세계의 위험성과 존재, 의미를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 영화사적 가치로 인정받고 있다. 할리우드 리포터는 2001년 8월 3일자를 통해 72세의 노장 감독 존 프랑켄하이머가 1973년에 윌리엄 프리드킨 감독이 연출한 엑소시스트의 전편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출한다는 뉴스를 보도에 관심을 끌었다.
1973년에 첫 선을 보인 엑소시스트는 1977년 존 부어맨, 1990년에는 원작자 윌리엄 피터 블래티가 각각 속편을 제작해 공개한 바 있다. 2000년 할리우드에서는 1973년 개봉 당시 검열 등으로 삭제된 12분 분량을 복원한 완전판 디렉터스 컷이 재개봉돼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재상영된 바 있다. 터미네이터 2만 1991 시나리오 작가 윌리엄 위셔가 각본을 맡은 속편은 메린 신부가 2차 대전 직후 아프리카에서 악마와 첫싸움을 벌이는 내용을 축으로 극이 전개된다. 윌리엄 프리드킨에게 아카데미 감독상을 안겨준 프렌치 커넥션 속편인 프렌치 커넥션 2를 연출해 실력을 인정받은 존 프랑켄하이머는 엑소시스트 속편 제작을 맡아 프리드킨 영화를 다시 리바이벌시키는 진기록을 수립하게 된다. 엑소시스트 역대 작품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엑소시스트 4 비기닝 2003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뒤 메린 신부 스텔란 스카스가드 죄 없는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한 기억에 사로잡혀 성직자로서의 삶을 포기한 상태로 지내고 있다. 고향을 떠난 메리는 골동품 수집상으로부터 아프리카 케냐, 투르카나 외곽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발굴팀에 합류할 것을 제의받는다. 골동품 수집가는 메린에게 교회 안에 숨겨져 있는 고대 유물을 찾아 올 것을 의뢰한다. 한편 발굴팀을 돕던 원주민들이 갑작스럽게 광기에 휩싸이자 영국은 군대를 파견해 발굴팀을 경호에 나선다. 메리는 고대 유물 발굴지에서 사탄과 다시 대면하게 된다. 감독 레니 할린, 주연 스텔란 스카스가드, 이자벨라 스코럽코, 제임스 다시. 엑소시스트 3만 1990. 엑소시스트 원작자 겸 각본가 윌리엄 피터 블래티가 직접 메가폰을 잡았다. 3부에서는 악마 숭배 살인마 제미니 킬러를 등장시키고 있다. 제미니는 15년 전 사형당해 구천을 떠돌다 악령의 도움을 받아 엑소시즘을 행하다 자살한 데미안 신부의 육체에 빙의하게 된다. 하지만 데미안 신부가 자살할 때 뇌를 다쳐 15년 동안이나 정신병원에 수감되어 있다가 같은 병동에 수용된 할머니 육체에 빙의해 살인을 자행한다. 제미니는 결국 형사 킨더만의 총격을 받고 피살당한다. 패튼으로 유명세를 얻은 조지 씨. 스코트가 킨더만이라는 노익장 형사로 출연하고 있다. 감독 윌리엄 피터 블래티, 주연 조지 씨. 스코트, 에디 플랜더스. 엑소시스트 2만 1977. 존 부어만이 메가폰을 잡았다. 엑소시스트로부터 4년 뒤 17세가 된 소녀 리걸린다 블레어에게 다시 악령에게 빙의가 된다. 추기경폴 헬리드의 부탁을 받고 필립 라몬트 신부 리차드 버튼과 정신과 의사 터스킨 박사 루이스 플래처가 리건을 방문한다. 악령을 믿지 않는 박사와 신부는 의견 차이를 일으킨다. 리건을 치료하다 죽은 메린 신부 막스. 본 시도 후의 행적을 조사한 라몬트 신부는 리건에게 분명히 악령이 깃들어 있다고 확신한다. 더스킨 박사의 활약으로 악령을 제압하게 된다. 이후 필립 신부와 리건은 함께 어디론가 떠난다. 감독 존 부어만, 주연 린다 블레어, 리차드 버튼, 루이스 플래처. 엑소시스트 1973. 미국 조지타운. 영화배우 크리스 맥닐은 딸 리건과 함께 지내고 있다. 리건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한 증세를 보인다. 병원에서는 신경장애라고 진단한다. 증세가 차츰 심해지자 최후의 수단으로 엑소시즘 의식을 치르기로 한다. 의식을 의뢰받은 가톨릭 신부 카라스. 엑소시즘은 위험한 의식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노신부 메린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악령을 퇴치하기 위해 싸움을 벌이다가 메린 신부가 사망한다. 카라스는 리건을 때려 악령을 자신에게 오도록 유도한다. 악령이 자신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창문으로 몸을 던져 카라스는 사망하고 이 충격으로 악마도 내쫓기게 된다. 마침내 리건이 정상으로 돌아오자
가족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떠난다. 감독 윌리엄 프리드킨, 주연 린다 블레어, 제이슨 밀러, 막스 폰 시도우, 엘렌 버스틴. 작가 윌리엄 피터 블래티. 1928년 1월 7일 출생. 2017년 1월 12일 사망. 향년 89세. 미국 작가 겸 감독. 1971년 발표한 소설 엑소시스트로 단번에 유명세를 얻는다. 원작을 각색해 아카데미 각색상을 수여받는다. 엑소시스트 3에서는 직접 감독을 맡는다. 9번째 배열을 2년 뒤 영화로 각색해 38회 골든 글로브 각색상을 수여받는다. 2000년대 들어서 후속 소설 엘스웨어 2009 디미터, DIMITER 2010 크레이지 2010 등을 발표한다.